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24회. 안녕하세요. 백수 바리스타 돌아왔습니다. 백수 바리스타 이씨 돌아왔고요. 네,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또 한 주는 또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요? 저는 뭐 맨날 똑같아요. 집안일하고 강의하고 집안일하고 강의하고 영화 보고 새우깡 먹고 알새우찜 먹고 라면 먹고 콜라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다 처먹어. 나는 정크푸드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맨날 안 좋지. 콜레스테롤 수치 높다, 중성지방 수치 높다, 고혈압, 전, 당뇨 초기. 나 미치겠어. 내 삶을 좀 바꾸고 싶은데. 근데 집안일 열나 많아요. 진짜로. 여러분 집안일 해봤어요? 네? 집안일 해봤습니까? 애들 밥 챙겨주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이불 빨래.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뭐 매주 월요일은 뭐 하고, 화요일은 뭐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살면서 생겨요. 어? 월요일에는 이불 빨아야 되고, 뭐 화요일에는 뭐 발매트 빨아야 되고, 뭐 수요일은 운동화 빨아야 되고, 뭐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일주일에서 2주 단위로 하는데, 너무 바빠. 너무 바빠. 바깥 일보다 더 바빠. 거기다가 뭐 이제 아이들 간식, 아이들까지는 아니고 아이 간식, 뭐 이제 식사, 뭐 이런 거를 이제 물론 저 혼자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막 설거지 해주고 또 음식 준비하고 이런 게 되게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리도 못하는데 나름 또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줘야 또 아이도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허접하게 해갖고 막 라면 끓여주는데 막 한강물 만들어주고 그러면 애가 삶이 힘들어. 그래서 저도 이제 집안일 하기 바쁘다. 엄청 바빠. 백수라고 무시하지 마. 강의가 요새 다행히도 조금 있어서 이제 끝났어 또 근데 강의가 또 끝났어.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뭐 이제 어영부영 하다 보면 또 한 주가 가요. 그러니까 한 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쁜데 돈은 안 벌리는데 오지게 힘들어. 아무튼 한 주를 또 오지게 힘들게 보낸 바리스타 이씨입니다. 오늘도 커피와 뭐 디저트 하나 먹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일본 갔다 와서 뭐 이것저것 많이 사다 줘가지고 그거 계속 울고 먹고 있거든요. 뭐 나토 뭐 이런 거 먹으면서 뭐 이제 인스타에 뭐 사진도 올리고 막 이제 뭐 꼴값 하는 거죠. 제가 뭐 자랑질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뭐 자랑질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렇게 관종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 응?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엄청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아. 근데 좀 돈은 많이 벌고 싶어. 일단 유명해진다는 건 피곤한 거예요. 그쵸? 솔직히 저는 이렇게 유명해진다, 제 얼굴 다 알아본다 생각해봐. 그럼 항상 꾸미고 나가야 되잖아. 그리고 나가갖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돼. 이거 얼마나 힘들어. 그냥 막 사는 게 최고야. 그렇다고 뭐 양아치 짓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뭐 얘기도 하고, 욕도 좀 할 수 있고, 그래, 그럼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나 신경 안 써요. 왜? 모르니까.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유명해지는 거 원하지 않는데, 그냥 좀 돈을 좀 많았으면 좋겠어. 돈이 많으면 조금 그래도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 아둥바둥 빠듯하게 살 필요 없이 또 이렇게 비위마차감에 그거 힘들잖아 인생 살면서 뭐 제 나이 때쯤 되면 뭐 비위 맞추고 이렇게 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용감해지죠. 네 그냥 막 개겨. 뭐 실제로 이제 학원에서도 뭐 시키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막 네 꼭 하겠습니다 막 이제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죠.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뭐 인생 사는 거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래서 나 대충 막 사니까 돈이 안 되지. 자, 오늘의 이 푸딩이에요, 푸딩. 일단 고히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일본어를 솔직히 조금 했었거든요. 일어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안 하니까 이 가다카나를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히라가나 차라리 더 외우기 편해서 히라가나 잘 읽는데 가다카나를 잘 못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가다카나로 써 있는데 고히. 근데 고히는 워낙 많이 봤으니까 일단 요거 팝하고 이미지 실시간 번역으로 좀 보면 어디 갔어? 실시간 번역 왜 안 들어가지? 전체 아닌데 실시간 번역 일단 고히 제리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위에는 이제 크림 스위트라고 써 있고요. 이거 못 읽는 건가? 마로야가 이거 뭐야? 뭐지? 이거 뭔 뜻이지? 단품 고히젤이 단품 어 단품까지는 읽었어. 단품 판매인가? 단품 매상 노원. 그러니까 이게 이 단일 품종 단품 품종으로는 넘버 원이래요. 이게 어디 걸까요? 좀 이렇게 뒤져볼까요? 일단은 이제 아이가 이게 유명하다고 해서 이제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마로야가 마로 무엇이여 못 읽겠잖아. 내가 잘 몰라. 이게 마로야가 크리모 이런 뜻인가? 마로야가 크리모. 근데 이게 지금 실시간 번역기로 안 돌아가네요. 검색해 볼게요. 마로야가 크리모 커피 젤리. 마로야가 크리무 커피 젤리. 검색이 안 나오네. 아, 있네. 크리무라고 해야 되나? 크리무. 마로야가 크리무. 일본 편의점 디저트 커피와 젤리가 만났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커피 젤리. 이게 2021년도 글인데, 일본이 젤리가 많죠. 일본 가면 사실 일본 젤리 사는 재미도 있고, 국내에도 이미 수입이 많이 됐는데, 이게 약간 좀 푸딩인 줄 알았는데, 젤리네요. 약간 젤리 느낌의 커피 젤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코이 젤리라고 해서 저는 약간 이제 푸딩인 줄 알고 아들이 이제 푸딩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코이 젤리라고 합니다. 마루야가 코이 젤리 크리미.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유명한 건가? 잘 모르겠네. 그래도 블로그에 포스팅이 몇 개 돼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디테일한 건 없네요. 그냥 일단 젤리. 그러니까 일단 커피 젤리예요. 커피 젤리인데 일단 마로야가 카 크리무 젤리 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좀 볼까? 제조사가 어딜까요? 이게 지금 번역이 안 되네. 잘 못 읽나? 제조사에 대한 설명이 있을 텐데? 내가 못 보는 건가? 이거 실시간 번역도 쉽지 않네. 글씨가 워낙 작아갖고 잘 안 나와요. 이쪽 보자. 약간 빨간색 글씨는 주의사항인 것 같은데? 아이씨, 글씨 코딱지만 해. 이거 어렵다. 실시간 번역. 문명의 이 길을 쓸 줄 몰라. 답답하다. 내가 생각해도. 에이씨, 몰라. 나 뭐 안 해. 안 해. 안 해. 그냥 먹을 거야. 씨, 안 해. 안 해. 일단 코이 젤이라고 이제 편의점에서 파나봐요. 뭐야? 딱 뜯으니까 밀크 커피처럼 생겼어요. 밀크 커피 안에 커피가 들어있어요. 커피. 일단 얘가 이 때깔이 우유빛 때깔. 이거 생각보다 신기한데? 이런 젤리가 국내에는 흔하지 않죠. 고체 타입은 있는데 이렇게 액상 타입의 이제 이런 푸딩 느낌은 없거든요. 약간 요게 이렇게 떠먹는 거야. 와 신기해. 이 무식한 이 씨는 뭘 먹어도 다 신기해. 약간 요런 느낌. 사진 찍어야지 인증샷. 이게 떠먹는 푸딩 느낌이에요. 젤리라고는 하는데 맛있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게 엄청 달고 그러지 않고요. 그러니까 젤리 자체는 약간
달지 않은 커피 맛이 나는 곤약? 약간 그런 느낌의, 곤약보다는 덜 탱탱해요. 그냥 스물스물하게 녹는 푸딩 느낌의, 위에다가 믹스커피 좀 진하게 얹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이 그 카페라떼에다가 그 타피오카 펄 같은 그런 걸 넣은 느낌이에요. 근데 타피오카 펄은 탱탱하잖아요. 근데 얘는 탱탱하진 않고 푸딩처럼 스물스물해요. 그러니까 약간 씹히는 감은 있어. 맛있다. 이거 애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푸딩 느낌이 훨씬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젤리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인식에서는 보통 이제 막 식감 자체가 좀 탱글탱글하다든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집에서 만드는 젤라틴으로 만드는 젤리들 있죠? 집에서 여러분들 젤리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제가 이제 젤리 좋아해고 막 젤라틴으로 만들어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젤리보다는 약간 푸딩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약간 푸딩 강국이잖아요, 젤리. 그러니까 푸딩하고 젤리 차이를 확인해 보야겠다. 제가 정확하게 푸딩 뜻이 뭔지 몰라요. 푸딩 검색해 볼게요. 푸딩. 저도 무식한 거 많아요, 여러분. 푸딩, 나무 위키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의음 이의어, 푸딩, 개요. 사전적으로는 밀가루, 쌀, 동식물성 기름, 고기, 계란, 우유, 버터 따위 원재료, 설탕, 소금을 조미하여 굽거나 쪄낸 굳힌 식품을 총칭한다. 부드러운 찜 요리다. 역사는 이제 유럽에서 최초로 등장한 푸딩은 피를 굳혀 만든 블랙 푸딩. 우리로 따지면 순대네요. 순대와 창자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랑스나 이제 스페인에서 이런 비슷한 요리가 제기되면서 이제 오븐에서 젤라틴을 넣어 오븐 없이 냉장고에서 굳혀 만드는 방법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럼 푸딩하고 젤리는 뭔 차이야? 푸딩과 젤리에 젤리에 내가 자판도 못 쳐. 나 미치겠어 진짜. 이제 죽어야 돼. 진짜 왜 이러지? 진짜 왜 이러지? 젤리의 차이. 푸딩과 젤리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누가 이렇게 글 올렸네요. 푸딩과 젤리의 차이. 또 이게 누가 또 친절하게 이런 거 올려주네. 너무 좋아. 내 무식한 나를 위해서 잘해줬어. 아니, 차이점을 써줘야지. 잘난 척 하는 거야? 푸딩과 차이점 뭘까요? 한경 뉴스. 푸딩과 젤리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두 제품은 흐물흐물한 모양이 비슷하고 주로 디저트로 먹어 자주 혼동을 일으킨다. 푸딩과 젤리의 차이는 뭘까? 푸딩과 젤리는 재료 맛 등에서 차이가 난다. 푸딩은 긴 향에 잦았던 영국 선원들이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에 밀가루, 계란 등을 섞어 먹는 데서 유래됐고, 요즘에는 달걀과 설탕, 우유를 잘 섞어서 오븐에 구워내거나 살짝 쪄서 만든다. 열에 의해 응고된 계란 단백질이 제품에 탄력을 줘 모양을 유지하며 캐러멜 시럽을 뿌려 디저트로 즐겨 먹는다. 반면 젤리는 과즙에 설탕과 물을 넣어 끓인 뒤 냉각 응고시킨 제품이다. 젤라틴 넣지 않나 여기다? 과거에는 응고제를 젤라틴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우뭇가스에서 추출한 한천. 한천도 해봤어요 제 집에서. 근데 그렇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젤리 느낌 안 나오던데? 과일에서 뽑은 펙틴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젤라틴이랑 한천가루 넣어가지고 집에서 젤리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럼 약간 이게 젤리뽀? 젤리뽀 느낌이 나요. 젤리뽀.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제 마이구미나 하리보 같은 걸 상상했는데 느낌이 거의 뭐 젤리뽀 있죠, 젤리뽀. 아세요, 젤리뽀? 크라운에서 크라운인가? 삼립인가? 젤 또 찾아봐야 돼. 나 진짜 미치겠어. 이씨, 모르는 게 너무 많어. 젤리뽀라고 저 어릴 때 그게 하나에 50원이었나? 그랬었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 젤리뽀가 작았어요. 작았어. 30원? 아니 50원이었던 것 같다. 젤리뽀. 젤리뽀. 이게 SPC 삼립이었나? 크라운인가 그럴 거예요. 삼립이네요. 삼립. 그러니까 어릴 때 즐겨 먹는 게 이 젤리뽀인데 지금도 이거 냉동고에 얼려 있거든요. 이게 마트 가면 팔아요. 그러니까 SPC 그룹이 좀 찝찝한데 그래도 뭐
추억으로 먹고 싶어서 이제 가끔 사요. 그러니까 SPC 싫은 건 나도 아는데 그것도 가끔 먹고 싶을 때 어쩔 수 없잖아. 안 먹을 수는 없고 이게 제리뽀가 SPC 쪽에서밖에 안 나와요. 가보시면 잘 없어. 근데 이제 옛날 추억의 이 제리뽀가 이게 보통 냉동고에 얼려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로 먹으면 너무 그냥 물컹물컹하니까 저는 이걸 냉동고에 얼렸다가 약간 퍼먹어요. 그럼 약간 이게 샤베트 그런 느낌이 나서 이제 지금도 즐겨 먹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구라치지 않아. 지금도 이제 애들 초딩 입맛이라 이걸 냉동고에 얼려놨다가 이게 쏙 빼서 먹으면 이제 입에서 이제 씹어 먹으면 이제 젤리의 이제 탄력감이 좀 더 살고 또 샤베스러운 느낌이 좋아서 먹는데 아무튼 이 젤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냉각시키는 거고 푸딩은 약간 찐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인 짱구는 못 말려에서 이제 짱구가 이제 신짱이죠. 신짱이 이제 푸딩을 좋아하는 캐릭터로 나와요. 보시면 이제 검색해 보면 짱구 푸딩.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속에 이제 짱구가 푸딩이면 이제 막 사죽을 못 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푸딩으로 막 유혹을 합니다. 이제 엄마가 너 짱아 잘 돌보면 푸딩 줄게 막 이러면 이제 막 짱구가 막 처음엔 툴툴거리다가 오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막 엄청 막 또 이제 챙겨요. 왜냐면 푸딩 먹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과자 같은 거나 이제 음식들 뭐 어떤 엄마들은 막 이렇게 좀 제재를 하잖아요. 못 먹게. 근데 이제 어떤 집들은 또 이제 막 마음껏 먹게 해주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짱구네 집이 원래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 엄청 부자예요. 일본인 치고는 부자인데 이제 그만큼 서민들이 먹고 사는 거에 이제 쪼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짱구는 못 말려 같은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저만큼 잘 사는 중산층도 이렇게 고기 먹으려고 그러면 날 잡아서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 보면, 일본의 이제 소득 수준 대비 이제 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높은 편이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가난하다라는 그런 컨텐츠를 보면 실제로 납득이 가요.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왜 저러지? 이제 싶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요즘에 뭐 웬만한 가정들이 고기 먹는 날을 날 잡아서 먹는 잡이 잘 없을 거야 요즘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진짜 8, 9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고도 성장을 막 할 때 좀 잘 사는 집도 있고 조금 어려운 집이 있어서 뭐 어떤 집은 맨날 외식하고 어떤 집은 뭐 날 잡아 외식하는 집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외식을 일상 다반사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짜장면 먹고 탕수육 먹고 싶은데 그거 날 잡아서 짜장면 탕수육 먹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냥 가갖고 먹고 싶으면 짜장면 탕수육 세트 하나 시켜 먹잖아. 음식 쓰레기로 버리든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먹고 마시는 게 큰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이란 나라는 이제 모든 기반 시설과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워낙 비싸니까 이런 기본적인 어떤 생계를 할 수 있는 뭐 옷을 사 입거나 뭐 밥을 먹거나 이런 거에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세요. 뭐 보험료가 높고 세금 많이 걷어가고 이제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예를 들어 내 한 달 예산이 30만 원이야. 30만 원이면 여러분들 펑펑 외식할 수 있겠어요? 외식 못 해요. 왜? 계산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하루에 만 원씩 써야 한 달에 30일이니까 30만 원인데 하루 쓸 거 만 원을 이틀을 잘 아껴서 모아놨다가 한 4일치에 한 4만 원 써야지. 이제 이렇게 계획적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드라마 같은 거나 영화 같은 걸 봐도 약간 보여져요. 그런 게. 그만큼 이제 일본에서 이런 음식 문화가 발달돼 있지만 서민들이 우리나라처럼 막 먹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죠. 뭐 아무튼 제 느낌은 그렇고 자, 이제 이 고히 젤리가 약간 집에서 한천가루나 젤라틴으로 만드는 그 느낌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한천가루 젤라틴 넣어가지고 커피 젤리를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방송에서 리뷰한 적 있지 않나요? 커피 젤리 만들었다고?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검색해볼까? 내 컨텐츠에서 검색창에다가 커피 젤리
제가 몇 번 요 커피 젤리를 우리나라 커피 젤리 찾아가지고 몇 번 리뷰했던 적이 있습니다. 커피빈 커피 젤리 있었고, 홈카페 커피 젤리 만들기라고 했었네, 제가. 그 B급 커피하기 47의 일부 홈카페 커피 젤리 만들기. 그러니까 제가 이걸 했었어요. 진짜로. 구라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구라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했다니까? 여기 컨텐츠가 있어. 그러니까 만들었었어. 근데 그 맛이야. 거기 위에, 그러니까 이게 커피 젤리 자체가 약간 푸딩스럽게 탄력감이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거기에 이제 그 믹스 커피 진하게 녹인 거를 그러니까 올려갖고 달짝지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젤리 자체에서는 큰 맛이 없어요. 젤리 자체에서는 그냥 커피 향만 나요. 근데 이게 상당히 느끼하고 크리미합니다. 위에 뿌려져 있는 그 커피 그 라떼 약간 이게 크림 같은데? 그래서 크림이구나. 마로야카 크리모. 이게 위에 이게 크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유가 아니라 생크림 같은 걸 올린 거죠. 커피를 섞은. 근데 맛이 상당히 좋네요. 맛있다는 이유를 알겠어. 맛있네. 나도 이렇게 만들어 먹어봐야겠는데? 이거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집에 생크림이 있으면 생크림에다가 믹스커피 좀 넣어가지고 좀 달큰하게 만들어서 이 한천가루나 젤라틴으로 만든 커피 젤리 위에다 이렇게 뿌려 먹으면 될 것 같아. 그럼 딱 요 느낌 나거든요. 심심하면 꼭 해보세요. 저도 심심하면 해볼게요. 아무튼 이 커피 젤리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게 제조사가 어디인가 참 궁금하네. 근데 제조 회사 이름이 딱 써있질 않거든요. 어디지? 다른 분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이게 호로니가 커피 젤리라고 써있네요. 가격은 900원에서 1000원. 싼 거죠. 우리나라 걸 치면 우리나라의 그 이런 컵 젤리나 푸딩 같은 거 마트 가 보시면 보통 2,000원대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요. 근데 보시면 슈퍼에서 이게 몇 년 전 거구나. 슈퍼에서 3개에 1,000원에 샀대요. 와, 그럼 엄청 싸다. 응? 일본 물가가 상당히 싸네. 일본의 디플레이션이라는 사실이 참 와닿네요. 우리나라도 아마 옛날 같았으면 뭐 그 정도에 먹었을 법한데 요즘에 이런 거를 1,000원에 3개 먹기 힘들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호로니가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해 볼까 또? 호로니가? 호로니가 호로니가 호로니 호로니가 호로니가 커피 젤리 호로니가 커피 젤리 뭐 딱히 뭔가 노출되는 건 없네요. 호로니카 코히 젤리 호로니카 구글링 해봐야 되나? 호로니카 코히 젤리 일본 편의점에 판다 뭐 그런 얘기 많네요. 도토루 커피 전문점에 호로니가 카페 오레 스틱 호로니가가 도토루 쪽의 커피 제품인가? 궁금하네.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호로니가. 일본의 호로니가를 한번 호로니가. 도토루 전문점의 호로니가. 일본 커피 젤리. 근데 이게 뭐, 도토루인지 아닌지가 안 나오네요. 에이, 안 해. 귀찮아. 안 해. 찾기 어려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먹어봤다. 일본의 이 코히 젤리라는 제품은 이제 편의점에서 많이 판매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뭐 요즘에 또 네티즌들이 또 뭐 설왕설래하며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오지게 씹는데 여러분 같은 국민들끼리 너무 그러지 맙시다. 뭐 일본을 가는 게 무조건 뭐 칭찬할 일은 아닌 건 맞는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또 일본을 가서 또 배워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자기가 그동안 고생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여행도 좀 가보고 그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겠죠? 최근에 뭐 이제 일장기를 거는 그런
말 같지 않은 상황은 좀 저도 욕 처먹어도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을 싸잡아 비난하는 행동은 옳지 않아요. 그러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일본 여행 가면 그렇게 욕할 겁니까? 어? 아니면 당신의 자녀나 당신의 가족들이 예를 들어 일본 여행을 간다. 그럼 막 쌍욕할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내로남불은 아니잖아. 내가 하면은 괜찮고 네가 하면 안 돼? 뭐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행이 가고 싶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겠어요. 그동안 못 가고 어떤 좀 한 맺힌 게 있으니까 좀 나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가는 거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와는 분명히 매듭지어야 될 문제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본이란 나라를 과거에는 좋아했었어요. 뭐 컨텐츠뿐만 아니라 캐릭터 모든 걸 동경했었는데 사실 이제 커서 보니까 일본이란 나라의 이제 모순된 점이나 문제점을 많이 알게 되고부터 일본을 그렇게 동경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좋은 것들은 있어요. 일본의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 지금도 뭐 무한 그 뭐야 귀멸의 칼날 이런 거 나오면 그 컨텐츠가 완판되거든요. 뭐 게임부터 해서 애니메이션까지 다들 좋아 죽잖아. 그러면서 일본은 또 뭐 나쁜 애 어쩌고 그래.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일본 거 좋다고 또 막 그러더니만 또 뭐 일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뭐 당신은 안 그런다고 또 그러겠지? 대부분 그건 또 그래. 뭐 나는 안 그러는데. 그래 안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보편적으로 그런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싸잡아 비난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세상이라는 거는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사회예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고 잘못했으니까 비판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은 분명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거지. 나쁜 사람 빨리 끌어내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만 꼭 악의적인 것만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이건 아니지 싶다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치 종교 논쟁은 끝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과의 어떤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신념을 꺾기가 어렵거든요. 그 믿음과 어떤 신념을 믿음과 뜻을 다하여 싸우는 사람들하고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서로가. 그래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종교 전쟁 같은 건 끝이 안 나잖아요. 예? 지금도 오지게 싸우잖아. 그럼 양쪽 얘기 들어보면 다 나름 이유가 있어.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딱 잘라 네가 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일본 여행을 간다? 너 나쁜 놈. 안 간다? 너 착한 놈. 이런 식의 논리는 아니지 않냐?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 일본 뭐 좋아하니까 그렇게 두둔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사실 할 말은 없어. 에? 나 일본에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일본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좋아해. 그것만.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요것만 좋아할 수 있잖아요. 일본 애들도 한국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 뭐 케이팝만 좋다든가 뭐 이럴 수 있잖아. 뭐 인생이라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 미워. 근데 중국의 삼국지 좋아했잖아. 그런 것처럼 뭐 중국이란 나라 싫다, 밉다 하면서도 중국 제품 쓰는 거고. 맞잖아요. 여러분 짜장면 먹잖아요. 중화요리 아닙니까? 그럼 탕수육도 먹지 마. 그럼 앞으로. 탕수육, 라면, 우동, 오뎅 다 먹지 마. 메밀소바 먹지 마. 아무것도 먹지 마. 그냥 김치배 밥만 먹어. 그런 논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잘 없어요. 있긴 있겠지 어딘가에. 라면에 김치만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아무튼 저희 개수가 좀 길었는데 또 하나의 커피 하나 또 먹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노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일단은 카페 라떼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노브랜드에서도 이런 커피 제품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미 과거에도 좀 나왔는데 일단 또 인증샷 찍고 찍어놔야지. 착각. 네, 찍어놓고 제가 일단 이런 걸 살 때는 항상 이렇게 뒤에를 봐요. 그러니까 제조사가 어디냐 이제 그런 걸 보는데 일단 제조사가 메일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문 생산한 PB 상품이겠죠. 왜냐면 이게 노브랜드가 이제 이름이 없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브랜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브랜드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상표 달지 않고 나오는 약간 그런 개념의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일 유업 거지만 이제 노브랜드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카페 라떼인데
이 에티오피아산 31%, 브라질산 30%.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중남미와 이제 아프리카 이제 블렌드죠. 폴바셋이 에티오피아랑 브라질 블렌드인 것처럼 지금 이 제품도 이제 그런 컨셉인데 이게 일단 메일에서 제조했기 때문에 한번 갖고 와 본 겁니다. 그래서 먹어보려고 맛이 어떤가 잘 섞어갖고 한번 마셔볼게요. 일단 유통은 이마트에서 하고 있고 메일유업에서 제조. 일단 에티오피아 31%, 브라질 30%, 콜롬비아 커피 추출액도 들어가고 설탕, 스모크 향, 향료 3종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유, 골든 모카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액 뭐 이렇게 써 있네요. 한번 마셔볼게요. 예. 뜯어서 일단 이게 냉장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가격은 노브랜드에서 1100 얼마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기억력도 없어. 뭐 검색해볼까? 모든 건 확실하게 찾아봐야지 또. 노브랜드 카페라떼 믹스커피만 나오네. 네, 노브랜드 카페라떼. 참고로 얘는 이제 커피예요. 컵커피. 카페라떼가 원래 나왔었어요. 있었는데 그 제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전에 나왔던 그 제품군이랑 예전에도 있었어요. 똑같은 건가 이게?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솔트 크림이랑 나왔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조사가 다르다고 생각을 들어서 갖고 온 거거든요. 보시면 원래 전에 출시됐던 제품은 제조원이 푸르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똑같은 건 아니고 사이즈가 더 커요. N397 모델이라고 제가 한번 예전에도 리뷰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그 카페 라떼는 이제 메일류였 거예요. 전에 건 푸르밀 거고. 그러니까 푸르밀이 롯데 거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메일류였 거란 말이야. 그 제품이 없고 요게 들어왔나 봐. 오, 맛있는데? 이거 메일 카페 라떼랑 맛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많이 안 느끼하고요. 맛이 보통 이런 컵커피들이 특유의 느끼한 맛이 좀 세요. 근데 얘는 좀 깔끔합니다. 뒷맛이 물론 약간 뒤에도 약간 느끼함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메일 카페 라떼처럼 약간 좀 많이 안 달고 그러니까 달긴 다른데 많이 안 달아. 그리고 많이 진하지 않고 느끼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적절해요. 맛이 괜찮다. 근데 지금 이게 1100 얼마예요. 이게 사이트에 안 나왔네. 누가 글 올리신 분이 없네. 내가 그때 사진 찍었는데 사진 찍은 걸 좀 봐야겠다. 이게 제품이 두 개가 있었는데 요거 하나 먹어보고 맛있으면 그 반대쪽 제품도 한번 사서 먹어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두 개를 잘 안 사거든요. 맛이 없을까봐. 1180원. 노브랜드 카페라떼 200ml 1180원, 노브랜드 솔티드 캐러멜 라떼 200ml 1180원. 그러니까 이제 제품군이 좀 바뀐 거죠. 전에 나왔던 푸르밀 제품이 아닌 요걸로 바뀐 것 같아요.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추가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본 그 노브랜드, 그러니까 제 집 근처에 노브랜드가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 3분 거리? 그래서 실제로 제일 가까워요, 거기가. 그러니까 노브랜드를 일부러 사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마트나 편의점 이런 걸 이제 보통 편의점 장보러 안 가잖아요. 편의점에 비싸니까. 그럼 대부분 이제 최소한 마트를 갈 거 아닙니까? 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동네 마트를 갈 텐데 저는 이 노브랜드가 제일 가까워요. 동네 마트보다. 그래서 대부분 노브랜드를 가는데 더 비싼 걸 사주는 건 아니고 저도 가난하니까 싸니까 사주는 거예요. 특히 우유 같은 거 PB 상품들은 이제 1리터짜리가 뭐 1,700원이 안 되니까 지금 1,700원 넘었나? 그러니까 2,000원이 안 되니까 이제 가까우니까 가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브랜드 가서 많이 사요. 실제로 거기 가보면 사람들도 많고 예전에 원래 그 자리가 이제 동네 마트였던 자리인데 이제 동네 마트는 이 가격 비교하고 사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대기업에서 제조하고 유통하는 것들이 가격 경쟁력도 좋은 반면에 뭐 포장도 색다르고 뭐 맛도 나름 나쁘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윤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마트여도 노브랜드는 잘 되는데 다른 마트는 안 됐었어요. 이런 걸 봐도 확실히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실제로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마트들이 배견하기가 쉽진 않겠구나라는 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1180원이라는 돈을 주고 먹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커피를 그렇게 많이 엄청 마시진 않잖아요. 사실 500ml 이런 것들도 비싸고 그러면 다 먹지도 않을 텐데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런 200ml는 딱 하나 먹기 딱 좋거든요. 근데 가격이 1180원이야. 얼마나 싸? 그냥 뭐 밥 먹고 나서 입가심하려고 친구랑 야 우리 노브랜드 가서 우리 메일 카페라떼 2개 먹으면서 그래 산책할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떤 뭐 진상은 야 그런 거 안 먹어 나는 최소한 컴포즈 먹어야지 뭐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좀 형편 어렵고 그러면 야 그래 그냥 컵커피 1,000원짜리 하나 먹자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산책하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찌질한 애는 이런 거 먹는 거예요. 비싼 거 안 먹고. 뭐 어차피 뭐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는데 뭐 그런 거 따집니까? 그쵸? 제가 어디 가갖고 뭐 누구한테 뭐 예쁘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멋있게 보일 필요도 없는데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어? 주머니 사정 어려우면 뭐 좀 싼 거 먹고 뭐 이러면 사는 거지. 뭐 항상 남들 앞에서 뭐 롤렉스 차줘야 되고 비싼 차 끌고 댕겨야만 꼭 허세 부려야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평상시엔 거의 그지같이 살아요, 진짜. 추리닝에 진짜 정말 낡아빠진 에어 95, 나이키 에어 95 진짜 막 거의 버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와 있는데 그래도 애정이 있어 버리지 못하는 그 에어 95 신고 머리 부시시 해감에 얼굴에는 점 상처가 이렇게 있는 상태로 막 돌아다녀요. 어? 그래갖고 제가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녔더니 저번 지금 막 몸살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몸살기가 있거든요. 확실히 마스크 끼는 게 물론 좀 숨쉬기가 불편한데 감기에 덜 걸리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마스크 하루 빼고 홈플러스를 갔다 왔었어요. 며칠 전에 그 홈플러스에서 이번에 뭐 원 플러스 원 행사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갖고 이제 캡슐 커피도 사러 가려고 그랬는데 캡슐 커피 사러 갔더니 품절 맥심에서 새로 나온 그 캡슐 커피 품절인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제가 산 거 있죠. 그 산미가 나는 그 두 가지. 그거는 그대로 있고요. 그 쌉싸름한 맛이 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그런 커피는 품절이에요.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 걸 안 먹는다는 얘기죠. 신 커피를.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 딱 사서 리뷰했었던 그 두 제품만 그대로 있고 나머지 애들은 품절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나머지 애들을 사고 싶었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은 거죠. 야, 세일한다니까 우리도 이거 한번 먹어보자. 요즘에 TV에서 공유가 광고하는데 이게 네스프레소 호환용만 품절이에요. 걔네 자사 모델의 전용 머신용 그 캡슐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머신을 사서 또 먹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머신 구매율이 아무래도 높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네스프레소 호환용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실제로 네스프레소 호환용이 품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마트는 물론 다른 마트는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갔던 마트가 이제 이용객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그날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니까 실제로 제가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도 해봤는데 훨씬 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유통업체들이 그렇게 할인 행사를 해주면 서민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그거 돈 다 대기업이 가져가는데. 근데 이제 이런 행사를 많이 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들을 좀 완화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아예 물가를 더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바구니를 보면 거의 한 30만 원어치 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으로 따지면 30만 원인데 실제로 계산할 때 보니까 한 16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산 거지. 우리가 나도. 근데 이제 얼마 많이 안 담아도 보통 요즘에 10만 원이 넘어요. 그만큼 이제 물가가 높아요. 뭘 하나 살래도 기본 1, 2만 원은 기본이니까 한 4, 5개만 집어넣으면 그냥 장바구니가 10만 원이 넘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고물가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하니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수밖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갔다가 이제 약간 몸살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옮은 거죠, 거기서.
실제로 콜록콜록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근데 내가 좀 용감하게 마스크 안 쓰고 댕겼다가 갑자기 다음날부터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거 있잖아. 뭔가 그 찌뿌둥하면서 열은 없는데 몸이 약간 조금 힘들고 막 피곤하고 막 다크서클 생기고 뭐 이런 거. 잠도 잘 잤는데. 막 그런 상황이에요. 뭐 아무튼 이 노브랜드 커피가 메일유업에서 나왔는데 괜찮다 맛이. 거기에 가격까지 착하다. 뭐 칭찬해 주는 거냐고요? 아니,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맛있어서 맛있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뭐 대기업을 두둔하고 뭐 그럴 생각은 없어요. 뭐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갑 아닙니까? 갑. 뭐 대기업들이 뭐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이 이제 소비자 위주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현대차나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를 우리나라에서 더 비싸게 사야 되는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슬프지. 응? 그럼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물가를 물론 강압적으로 조절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자유시장 경제에서 너무 지나친 개입은 분명히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통법 같은 경우에는 좀 없애야 되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이 박간애라고 하는 컨텐츠에서도 이제 단톡법 관련된 컨텐츠를 다룬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거를 일본이 이제 벤치매킹 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단통법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명박 정부 당시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어디야? 단통법 검색해 볼까요? 단통법. 단통법 언제부터 시작됐냐?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죠. 원래 단통법이 이게 이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의한 뭐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업을 위하는 이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사실 이런 걸 개선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 일본이 그대로 이제 벤치마킹 한 거예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니까 2014년도면 이게 언제지? 이명박 정부가 아니었나? 2014년이면 이명박 정부가 맞는 것 같은데 2014년도면 박근혜 정부인가? 아 검색해보자. 이 단통법 박근혜 대통령 단통법 맞나? 단통법이 저는 왜 제 기억 속에는 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단말기 유통 구조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도인가? 아, 나 머리 점점 나빠지고 있어. 2013년도 2월부터 2017년도 3월까지 맞네요.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좀 슬픈 좀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좀 슬프다. 이분 뭐 이제 이분의 인생을 보면 조금 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가 슬프냐 그러는데 그냥 좀 안타깝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사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나쁘게 몰아간 거지. 네. 아무튼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그냥 박근혜 대통령 당시 단말기 유통구조법이 생기고부터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게 지금보다는 좀 원활해서 휴대폰을 조금 싸게 사는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이런 새로운 장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뭐 1년에 한두 번씩 막 많이 바꾸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것도 써보고 싶고 저것도 써보고 싶고 그랬는데 사실 요즘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도 안 나오고 지원도 안, 그러니까 거의 막 그냥 제 돈 주고 사야 되는 입장인데다가 뭐 할부 약정 끼고 해도 이제 그거 뭐 위약금 내고 뭐하고 하면 사실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하는 게 이제 폰을 자급제로 사서 이제 통신사만 바꿔 끼는 이제 그런 형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기본 내가 뭐 얘기하다 또 이거 하고 있는 거지? 나 미치겠다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뭔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상태가 점점 앵고가 되고 있어. 내 팟캐스트가 무슨 정치 팟캐스트도 아니고 아무튼 뭐, 여러분 죄송해요.
제 방송 원래 이런 거 아시죠? 저 미쳤어. 결론적으로는 이 커피가 저는 만족스럽다. 일단 싸고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200ml니까 딱 한 잔 먹기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모금 빨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00원이면 뭐 편의점 커피 먹어도 되는데 보통 라떼류는 한 2,000원이 넘어갑니다. 그쵸? 편의점에서도 라떼 먹으려면 한 2,000원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편 커피들이 1,180원이면 그래도 한 번쯤 먹어봐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냥 가끔 이제 여름에 라떼 먹고 싶을 때 얼음컵에다가 이런 거 하나 딱 까서 먹고 그냥 한 잔 마시면 딱 좋잖아요. 물론 이제 집에서 카누 같은 거에다가 찬우유 넣어서 만들어도 되는데 이제 또 그 맛이랑 또 이 맛이랑 또 다르니까 그만큼 이렇게 괜찮은 상품이면서 약간 소비자의 니즈를 잘 찾아서 공략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이 대기업 유통을 상대로 일반 개인 카페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나날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 또 소비자의 니즈나 소비자들의 수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의 수요가 더 증가하는지를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카페 운영하기 바쁘거든요. 그럼 자기가 생활하는 그 패턴 내에서 오물한 개구리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매출이 저조해짐과 동시에 뭔가 수익성이 악화되는 분위기로 갑니다. 언젠가는. 근데 그게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수익성이 악화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커피에 대한 기술적인 경쟁력일 수도 있고 서비스적인 측면과 소비자의 니즈와의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캐치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면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왜? 카페에서 일하기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쉬는 타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바리스타들은 쉬는 시간에 새로운 거를 접하고 또 이제 새로운 시장을 볼 수 있는 이제 식견들을 넓힐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보통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거의 줄창 일만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 거의 뻗어서 잠만 자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 자기 충전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자본력과 시간이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다는 내용이 쉽지 않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대기업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전에는 그래도 카페 차리는 일반 서민들이 먹고 살았어요. 진짜로. 예를 들어 2008년도 이제 제가 EDR을 할 당시에도 보통 EDR 매장 내면은 월 매출이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커피 가격이 1,300원이어서 1,300원, 아메리카노가. 그러니까 1,200원에서 1,300원. 라떼가 뭐 한 1,500원에서 1,800원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원도 채 안 되는 커피로 월 2천만 원을 만든다는 얘기는 하루에 적어도 70만 원 정도를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2,000원, 2,000원이라고 잡으십시다. 그냥 대충. 2,000원씩 하루에 70만 원을 팔려면 최소한 3, 400잔을 판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적어도 그 싸구려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1,000원에서 2,000원이 안 되는 커피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데아를 많이 찾은 거였고 그럼 하루에 400잔에서 500잔 상당히 바쁜 매장입니다. 그 정도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데아를 많이 낸 거예요. 왜? 이데아만 냈다 하면 월 매출 기본 2,000 정도는 나오고 1,500에서 2,000 그때 당시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데아가 요즘에 전국 평균 매출이 1,500만 원이라고 그때 그 기사에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과거에 커피 가격이 쌌을 때도 매출이 잘 나왔는데 지금 커피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EDR을 찾는 고객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전반적으로 그 어디 간 거야? 그 메가커피 이런 데 다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많이 먹어주니까 일반 서민들이 카페를 차려서 밥 먹고 살았어. 근데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커피 시장에 진출을 하고 경쟁 프랜차이즈도 많아지고 또 브랜드들이 늘어나니까 수익성이 점점 악화된 거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했었던 패턴으로 장사를 해갖고는 커피 장사로 밥 벌어먹고 산다는 것이 거의 힘들어지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카페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런 시장 구조의 변화를 잘 예측하지도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수익성이 악화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면서 뭐 이제 정부 탓하는 거죠. 코로나라 경기가 안 좋아서 다 이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니즈를 잘못 읽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하는 집들은 지금도 바글바글하고 장사 잘 돼요. 실제로 이렇게 변두리 가보시면 막 이렇게 뭐 의리의리하게 차려놓고 하는 카페들 주말에 가보세요.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 거기 커피 가격 비싸고 맛도 그지같이 없는데 미어 터집니다. 그런 카페 엄청 많아요. 제가 리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 이제 대전을 갔다 왔는데 대전에서도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뭐죠 신생 카페들 분위기 좋은데 가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비도 나쁘지 않은 거 쓰는데 커피 맛은 그냥 보통이에요. 근데 뭐 워낙 이제 인테리어나 좀 분위기가 좋으니까 젊은 친구들부터 가족 단위로 많이 와서 커피를 먹더라고. 그 변두리 동네인데 저도 이제 그 식구들이 추천해줘서 이제 저는 차를 안 갔고 처남차 타고 이제 한꺼번에 갔는데 이제 뭐 신생 카페니까 별로 관심도 안 하고 갔죠. 근데 갔더니 예쁘더라고. 카페가 예쁜데 거기가 어디냐면 뭐지? 아,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나 욕 처먹는 거 아니야? 어디였더라? 대전에 이제 을축이라고 이제 디저트 카페라고 해서 이제 가족들이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식구 요즘에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가족들이 가족 모임을 하면 밥 먹고 나면 꼭 가는 데가 술집이나 노래방이라기보단 카페 가잖아요. 보편적으로. 물론 이제 술집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 집 식구들이 이제 술을 못 먹으니까 이제 보통 카페를 가요. 그럼 항상 뭐 저도 잘 모르는 새로운 카페를 항상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보면 뭐 분위기 좋고 다 그런 건 인정하는데 보통 커피 맛은 별로예요. 솔직히 제 입맛에는. 그러니까 이제 가격 대비 커피 맛이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물론 대신에 이제 공간이나 이런 즐길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또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분위기 맛집, 거기다 뭐 디저트 맛집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빵들이 워낙 없어갖고 여기가 이제 대청호 뭐 그쪽 가는 쪽에 있어서 여기가 좀 뭐라 그럴까 여기가 막 번화한 동네는 아니에요. 뭐 엄청 막 이렇게 상권이 발달되고 막 이렇게 막 놀고 먹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아무튼 이쪽에 이제 그런 카페류들이 있다고 해서 이제 저한테 가자. 그 이제 소개해 주셔서 같이 갔다 온 건데 그러니까 뭐 예뻐요. 분위기도 예쁘고 일단은 그리고 뭐 서울에야 이런 느낌이 많죠. 서울에는 이런 느낌의 약간 빈티지한 카페들이 많은데 또 대전에서는 또 이런 느낌이 많이 못 봐가지고 이제 가본 겁니다. 근데 커피 가격이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것보다 좀 이제 가격이 좀 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메리카노가 4,000원, 이제 카푸치노 라떼가 4,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일단 아메리카노 가격을 좀 올렸네요. 인터넷 가격과 차이가 있는 게. 가서 뭐 이제 아메리카노 라떼, 뭐 쑥라떼 이런 거 먹었죠. 그러니까 쑥라떼는 또 5,000원인데, 그냥 뭐 솔직히 제 입맛에는 그냥 저냥이었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난무난했다. 막 엄청나게 맛있고 그러진 않다. 물론 이제 이런 사이트의 후기를 보면 뭐 빵도 너무 맛있고 커피도 엄청 맛있어요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커피의 눈높이가 높아서 그런지 어지간해서는 막 이렇게 맛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맛있다고 하는 얘기는 보통 이제 가격 대비 뭐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커피 맛만 놓고 보면 맛없는 커피집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감동의 쓰나미가 오는 그런 커피는 아니었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캡슐 커피에 이제 조금 약간 다크한 느낌이 나는 쪽, 그러니까 산미도 많이 부각되지 않는, 그러니까 산미가 약간 있는데 많이 부각되지 않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먹을 법한 이제 개인 카페의 어떤 그런 뭐랄까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일단 사이트에 봐도 이제 여기 카페가 장비는 상당히 그래도 좋은 거 놓고 썼었어요. 그 커피 머신이 이제 아스토리아 이제 스톰 하이엔드 머신을 놓고 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2그룹짜리인지 3그룹짜리인지 잘 안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엔드급 머신기를 놓고 쓰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스톰 머신은 제가 솔직히 안 써봤습니다. 안 써봤는데
평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이 하이엔드 머신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진 않고 이제 아무튼 아스토리아 스톤 머신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제 안핌이 눈에 띄었는데 자세하게 좀 뒤져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내 취향은 잘 안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커피에 대한 소개나 이런 건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커피에 대한 소개나 이런 걸 좀 상세하게 해주는 집들이 뭔가 더 이렇게 친근감이 있는데 이런 류의 카페들은 보통 자사의 어떤 커피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게 좀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커피 드립백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주변에 둘러보니까 팔더라고요. 팔길래 이게 좀 찾아봤더니 커피 티백 해놓고 이제 을축 블렌딩 해서 이제 콜롬비아, 케냐, 과테말라 그다음 뭐야? 브라질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건데 상당히 이제 콜롬비아, 브라질, 과테말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커피들 네 가지 섞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맛의 어떤 중화한 맛과 바디감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는 어떤 그런 컨셉인 것 같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뭐 이제 요즘 스페셜티스러운 어떤 산미와 향미 쪽보다는 그냥 바디감과 기본적인 밸런스의 맛을 추구하는 게 아니었을까 네, 이렇게 추구했는데 역시나 이제 그런 류의 맛이 느껴졌었고 일단 뭐 장비나 이런 거는 부럽죠. 저도 집에 이런 아스토리아 같은 스톰 상당히 멋스럽게 생겼거든요. 물론 뭐 슬레이어나 뭐 기타 멋스러운 머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써본 게 이제 슬레이어 그다음에 뭐 키스반드 웨스턴의 미라지, 뭐 이제 라마르 조코 시리즈 웬만한 건 다 써봤고, 그리고 그 또 어디야? 카페 레이서에서 나오는 산네모 카페 레이서래. 그 산네모에서 나오는 이제 카페 레이서 커피 머신도 제가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머신들이 이제 하이엔드급 머신들이 이제 일단 뽀다구도 나지만 사실 써보면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실제로 써보시면 맨날 뭐 400만 원짜리 이런 거 써보다 이런 거 쓰면 확실히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하이엔드를 찾게 되는 이유를 이제 써보면 알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런 머신을 쓴다고 무조건 커피 맛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런 좋은 머신으로 내려서 뭐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머신이 좋다고 커피가 맛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이런 볼거리는 상당히 재밌었다. 이런 머신들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재미적인 요소거든요. 와, 이게 미관상 예쁘다. 와, 뽀대 난다. 뭐 이런 걸 보는 것도 실제로 카페를 가서 이제 바를 이제 보게 되는 하나의 이제 재미적인 요소인데,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나오는 신형 머신들을 많이 써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어지간한 하이엔드 머신은 다 만져본 케이스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20년도까지만 해도 현장에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비싸다는 머신기는 거진 다 써봤어요. 뭐 라마르 조코 DB5부터 해서 라마르 조코 피비, 그러니까 리네아 피비, 리네아 클래식, 응? 그리고 이제 수동 머신기인 스트라다, 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슬레이어, 그다음에 또 뭐야 라신발리 뭐 M100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물론 싸구려도 써봤죠. 뭐 M27 시리즈부터 E98 최근에 갔던 또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카페 가 보니까 그 페마 298 업도 있더라고요. 새로 이제 개량형으로 나왔나 봐요. 검색해 볼까?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페마 이 프랜차이즈에서 쓰던데. 근데 사실 이 M27과 이 298은 프랜차이즈에서 쓰기에는 조금 성능이 좀 딸리거든요. 근데 298 업을 좀 볼까요? 298 업, 2그룹 300만 원밖에 안 하네. 근데 이걸 프랜차이즈에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업은 안 써봤고 이제 페마 298 라신발리 M27은 옛날에 많이 쓰던 그 보급형 머신이었습니다. 옛날에 웬만한 개인 카페는 저렴한 커피 파는 집들은 다 이런 거 썼었는데 근데 얘가 좀 이제 안정적인 커피 추출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몇 잔씩 뽑을 땐 상관이 없는데 많은 양을 뽑으면 벌써 이제 물의 온도도 많이 떨어지고 실제로 스팀 압력도 많이 약해지는데 뭐 아무튼 뭐 이런 걸 쓰는 카페를 최근에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그 아이스크림 먹다가 유심히 봤죠.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걸 많이 봐요. 남의 바 구경하는 거 재미로 보는데 얘네는 무슨 장비 쓰지? 무슨 그라인더 쓰지? 뭐 무슨 원두 쓰지? 맨날 이러면서 논단 말이에요. 물론 남의 뭐 산업 스파이는 아닌데 그냥 그런 거 보는 재미로 하는 거죠. 그 카페 가갖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거를 하고 있었다.
또 대전에 을축이라는 카페 그냥 댕겨왔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기업이 유통하는 커피 제품군들의 가격 경쟁력과 접근성 이런 거를 개인이 따라가기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이 자본을 부른다고 이 대기업들 위주의 이 커피 저가 커피의 생태계 자체가 많이 조성되어 가고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취지에서 한번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커피 기사 소개를 하는 걸 할까 하다가 커피 기사 리뷰죠. 기사거리들이 뭐 사실 신동 신동치 않아서 신통치 않아서 그러니까 맨날 거의 비슷하잖아요. 기사거리들이 지금 기사가 뭐가 있냐면 일단 커피 관련 기사 검색을 좀 해보면 일단 뉴스 쪽 파트에 뭐 온난화에 대한 원두 수확량 감소 뭐 이게 매년 나와요. 매년 어? 아니 이게 뭐 매년 나와. 뭐 특별한 게 아니야. 그래서 생두 가격 오른다 뭐 그 얘기예요. 그런 기사 뭐 있고 또 뭐야 빅데이터 뭐 결과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비슷한 기사를 계속 소개하니까 얘기할 거리도 좀 없는 것 같고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좀 지겹잖아? 네, 듣는 사람들도 좀 지겨울 거 아니에요. 지금 카공족도 한 제가 2, 3주 계속 비슷한 컨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카공족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좀 오늘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겸사 또 옆에 이제 테라 커피를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프랜차이즈 커피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사다 놨어요. 아이스를. 그래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아이스 이제 싱글 오리진이라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 테라라고 하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는 동네에는 없고 이제 제가 이제 출강을 하는 이제 근무지 근처에 이게 컴포즈 맞은편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게 컨셉 자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노란색 값한 그 컨셉도 비슷한 데다가 일단 둘 다 이 스페셜티 커피를 표방하고 있어요. 뭐 과거에 예전에 또 뭐야 병신이다. 예전에 제가 그 만렙 커피인가요? 한번 커피 한 두 차례 정도 시음한 리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렙도 약간 그 스페셜티 커피 같은데 하도 오래돼서 한번 검색해볼까? 만렙? 만렙이에요. 만렙.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레벨업 할 때 만렙 커피. 근데 이제 그러니까 랩을 좀 레벨업을 만땅 뭐 약간 요런 건가? 그러니까 만렙이죠. 만 일시 백천만 할 때 그 만인데 만렙커피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얘네도 이제 스페셜티라고 써 있어요. 일단 our story, specialty everywhere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나 특별하게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스페셜티 자체라는 단어가 이제 특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스페셜티 커피에서 이 스페셜티는 그 특별하다의 그 특별함 맞아요. 마시는 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스페셜에다가 ty가 붙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하다. 그러니까 명사죠, 명사. 그러니까 스페셜한 그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지칭할 때, 그래서 이 명사예요. 스페셜티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커피에서는 이게 이제 보통 명사로서 지역의 특산물, 뭐 명물, 약간 이런 단어적 의미가 있어서 커피에서 이제 스페셜티 그러면은 이제 특별한 커피, 특별한 뭐 명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꽤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일단 만렙 커피를 한번 소개했었는데 이 만렙 커피에 일단 그 보여지는 거 자체로는 일단 커피 자체의 좀 전문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지는 거로는 그래서 뭐 케냐,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뭐 과테말라라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몇 차례 사 먹었을 때는 좀 별로였다 이렇게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특성상 지점 관리나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누가 관리를 어떻게 신경을 써서 잘 해주냐에 따라 본사에서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그걸
최대한 잘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최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테라커피도 제가 한번 사서 먹어본 거고 나중에 이제 컴포즈랑 한번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같이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매장이. 그래서 제가 좀 출강을 하는 그쪽에 가까이에 이게 있어서 일단 컴포즈는 최근에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테라커피를 샀는데 일단 테라커피의 그냥 제가 느꼈던 장점은 가격이 싸다입니다. 테라로사 아니에요. 테라커피라고 따로 있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까? 테라커피. 제가 테라커피 쳐볼게요. 뭐야, 씨. 영어로 치고 그래. 테라커피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TERA.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테라예요. 게임 이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메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할 때 그 테라입니다. 그 메가커피의 메가가 그 메가잖아요. 얘가 그래서 테라로 이름을 지었나봐. 보통 그 외장 하드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아마 더 잘할 거예요. 1테라바이트가 이제 1000기가바이트거든요. 근데 그때 쓰이는 이 테라가 바로 이 테라입니다. 아마 한 1조 되나? 뭐 그런 테라라고 단어를 검색해 보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 저도 이게 테라의 뜻을 잘 몰라요. 미터법의 단위에 붙여서 그 1조 배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돼 있네요. 그냥 저는 뭐 테라바이트, 그래서 저는 그냥 용량을 나타내는 표기인가? 뭐 이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10의 12승을 뜻하는 접두어로서 기호 T로 표시하며 이거 뭐야? 트롤리언이라고 한다. 트롤리언의 단위다. 그러니까 트롤리언이 이게 1조잖아요. 1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많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는데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면 1조라는 단어를 쓸 일이 없으니까 1억이라는 단어도 안 쓰는데 슬퍼 갑자기 연락 짜증나. 최근에 제 통장 잔고를 보니까 8천 어디야 8,350원인가 진짜 와이프한테 엄청 욕먹었어. 돈도 못 버는데 제발 쇼핑 좀 그만. 최근에 슬램덩크 피규어 그 북산 풀세트 사겠다고 얘기했다가 욕 뒤지게 먹고 통장 잔고를 봤더니 8,000원이야.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접었어요. 엄청 우울했습니다. 네. 엄청 우울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게 테라가 이제 그 테라바이트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에피소드 얘기도 하자면 아시죠? 제 방송 중구난방으로 개소리 하다 끝나는 거. 테라바이트 커피 리뷰해야 되는데 또 개소리 할 건데 최근에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동창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초중고를 보통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초등학교는 여의도 초등학교, 윤중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는 윤중 중학교, 여의도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는 딱 하나, 남고, 여고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애들이야. 어지간해서는. 그러니까 여의도 초등학교 뭐 애들은 잘 모르겠지. 왜냐면 난 윤중 초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저희 초등학교를 나왔던 애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윤중 중학교 아니면 여의도 중을 가는데 저는 이제 여의도 중으로 가면서 옛날 이제 동창들이 좀 찢어지긴 했지만 나중에 다시 모여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다 모여. 옛날 그 동창들이 다 모이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 웬만큼 알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엄청 친하지 뭐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뭐 얘네 집 잘 산다, 뭐 얘네 집 어떻다, 뭐 이런 거 대충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부분 쭉 같이 크고 또 그 이후로도 이제 많이 뭐 추억도 많이 쌓고 그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동창을 거의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지가 한 16년? 16년? 16년 되네요. 16년에서 아니면 17년 됐구나. 이제 17년 됐는데 2006년도쯤에 결혼했으니까 한 17년 됐네요. 17년 정도 됐는데
그 이후로 애들을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으로 마지막 동창들 친구 결혼식 참석한 이후로 이제 연락이 안 됐어요, 서로. 왜냐면 이제 뭐 각자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다사다난했던 뭐 집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 이제 연락 끊고 살았는데 어제 밤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한테. 진짜 구라 아니고. 이제 퇴근하려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모르는 번호가 찍혔어요. 근데 제가 진짜 모르는 번호는 전화를 안 받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지가 아쉬우면 뭐 전화를 한 세네 번 하든가 이제 문자를 보통 주니까 뭐 이상하다 싶으면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근데 전화를 보통 안 받았는데 그냥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딱 받았더니 이제 상대방이 뭐 좀 이렇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뭐 누구누구 뭐씨 핸드폰 아닌 스마트 뭐 전화 아닌가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길래 맞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나 누구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엄청 친했던 친구들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친구 얘기가 이제 동창들끼리 밥 먹다가 이제 제 얘기가 나왔나 봐요. 네, 얘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니까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제 연락처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전화를 한 겁니다. 솔직히 너무 반가웠죠. 왜냐면 거의 17년 만에, 거의 16년 만에 이제 처음 통화한 거고, 얼굴도 못 봤고, 그러니까 제가 친한 거의 막 그 독수리 오영주의 멤버들이거든요. 저희가 딱 5명이 모여 댕겼어요, 항상. 5명. 신기하리만큼 딱 5명 멤버인데, 얘네들끼리 뭐 옛날 맨날 만화책, 만화방 가고, 뭐 도서관도 가고, 공부도 같이 하고, 그 다 좋은 대학 갔죠. 친구들이 다. 다 좋은 대학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그거부터 이제 연락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런데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시겠지만 제가 히크코모리 성격이 있어서 나대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막 잘난 척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생각만큼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물론 가끔 나대긴 하는데 이제 친한 친구들에서는 그런 짓 안 해요. 왜냐면 친한 친구들끼리 그러면 좀 너무 그렇잖아. 어려서부터 같이 다 자랐는데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제가 좀 잘 살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서 항상 제가 밥도 제가 사고 보통 많이 좀 베푸는 편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제가 집안이 좀 망하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보기도 좀 껄끄러워지고 그래서 좀 피하는 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제가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뭐 꼭 보자. 밥 한번 자기가 사줄게. 그래서 내가 야 네가 밥 사면 내가 간다. 나돈 없다. 밥 사줄 돈 없으니까 네가 밥 사주면 내가 간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국에는 연락을 마쳤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친구들 전화를 받으니까 이게 되게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동안은 별로 무관심했는데 막상 친구들 목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좀 짠해지는 거 있죠? 그 어릴 때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고 내가 옛날에는 내 미래를 이렇게 상상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옛날 친구들도 갑자기 그리워지고 되게 센티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나 진짜 너무 센티해져가지고 어제 그래서 내가 저녁에 로키 발보어 영화를 봤다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로키 발보아? 아세요? 뭐 로키 발보아 하면 뭐 일단은 실버스타 스텔론이 제일 먼저 생각날 거고 뭐 아시겠지만 실버스타 스텔론이 이제 감독하고 자기가 주연하고 뭐 거의 다 해먹은 작품인데 개인적으로 로키 시리즈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로키 발보아, 그러니까 로키 6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크리드 시리즈도 상당히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로키라고 하는 혈기왕성했던 캐릭터가 이제 다 늙어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그러면서 맞이하는 인생이 이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서 그런 건지 좀 많이 짜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로키 발보아라는 작품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 뭐야 울버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로건이라는 작품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슬프죠. 로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휴잭맨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이제 울버린인데 죽잖아요. 죽는데 이 로키 발보아는 이제 죽지는 않고 죽지는 않고 이제 크리드 시리즈로 또 넘어갑니다. 그 아폴로 크리드라고 그래서 로키 1에서 이제 로키의 라이벌이면서 이제 친구인 이제 흑인 그 복서 사실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죠. 로키 1에 나왔던 그
아폴로 역할 했던 분이 이게 프레데터라 시리즈에서도 이제 나왔던 분입니다. 이제 한때 이제 영화에 출연을 많이 했던 단골 배우인데 칼 웨더스라고 하는 분이신데 뭐 요즘에는 좀 안 보이시죠? 요즘엔 잘 안 보이시는데 전 이분 보면은 이제 로키랑 그리고 이제 프레데터 우리 아놀드 형님 나오는 프레데터에서의 그 누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무슨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도 이제 돌아가신 거기서도 죽어요. 그게 프레데터한테 당하는 역할로 나오는데 아무튼 이 로키 발보아라는 작품을 보다 보면 이 명대사도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우리의 인생사를 돌이켜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 로키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제 외롭게 비춰집니다. 이 후반부에 가면 일단 와이프도 죽고 뭐 자기의 동료였던 친구들도 다 죽고 그러니까 혼자야 혼자 이제 나중에 크리드 시리즈로 가면 혼자야 아무도 없어요. 거의 아들하고도 사이도 안 좋아져서 이제 서로 잘 안 보는 그러니까 찾아가기 미안해지는 그런 좀 외로운 할아버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서도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좋은 방향성으로 안내하려고 하는 듯한 어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할 때 이 영화를 좀 많이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대사 자체도 상당히 좋고 그 로키 발보아 그 명대사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시면 이 명대사가 상당히 유명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인생은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게 아들한테 하는 대사입니다. 아들이 이 로키 발보아에서 실버스타 스텔론이 이제 현 세계 챔피언인 그 친구가 이제 프로모터에서 업체가 프로모터사가 이제 과거에 이제 프로복싱 챔피언과 현 챔피언이 어떻게 싸우면 어떻게 되냐 아마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하나의 흥행몰이로 이제 재미삼아 돈벌이용으로 이제 실버스타 스텔론을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해줘요. 실버스타 스텔론이 그 로키가 얼마나 강한 펀치를 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강한 펀치를 맞고도 일어서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아이에게 말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공이라는 결과가 아닌 치열함이 묻어나는 과정이었지. 그리고 앞으로 전진, 무엇을 배워나가며 앞으로 걸어갈 것인가? 일어서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이 상당히 그 우리의 그 좌절, 실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일어나 싸워야 한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멋있는 대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하죠. 그리고 뭐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장 잔고가 8천 원밖에 없어서 치열하게 살아요. 예? 돈을 벌어야 밥을 먹고 사니까 그래야 뭐 쇼핑도 하든 외식도 하고 놀러도 가고 하니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작품을 통해 느끼는 건데 그냥 옛날 친구들 생각나면서 잠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외로움을 조금 자각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얘기하다 또 이런 개소리 하고 있지? 이 로키 발보아라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특히나 이제 마음이 울적하거나 좀 절망할 때, 그 마음이 급급할 때, 좀 뭔가 이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이 영화 한번 보시면 조금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조금 기분 우울해지거나 이제 좀 절망적이거나 좌절할 때 이 영화를 꼭 한 편씩 봅니다. 밤에 새우깡 까먹으면서 보면서 그래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야. 그래 또 앞을 보며 도전하자. 뭐 이런 어떤 개 같은 말 같지도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보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도전해요. 진짜로. 근데 그게 저한테 큰 영향을 주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닌데. 자, 일단 테라커피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테라 사이트에 들어오니까 Something Special About Terra Coffee라고 하면서 스페셜티 커피 빈, 특별한 원두, 스페셜티 인테리어 디자인, 뭐 이런 머터리얼, 디저트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원두라고 해서 이제 스페셜티 브라질 블렌드 그리고 이제 스페셜티 싱글 에티오피아 코케 허니라고 지금 사이트에 써 있는데
제가 이거를 샀을 때 이 일반 브라질 스페셜티 블렌드는 1,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컴포즈랑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핫 아이스가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메가 커피는 추가 비용을 받죠. 컴포즈도 받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같구나. 컴포즈도 아이스가 같습니다. 그럼 메가만 더 500원 더 박는 거네. 이 메가 나쁜 으스. 제가 나중에 이 테라 커피랑 컴포즈랑 같이 놓고 비교해 볼 건데, 사실 제가 이거 방송하기 직전에 좀 먹어봤어요. 왜냐면 이거 제가 들고 와서 앞에 다른 커피 시음하는 동안 식잖아요. 식는다기보단 녹죠. 녹으니까 좀 괜시리 맛이 변할까봐 이 시간이 지나면 맛이 변하는 게 맞거든요. 이제 좀 산화가 되고 맛도 좀 변해요. 그래도 약간 쓴맛이나 뭐 떫은 맛 같은 게 많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일단 먹었는데 솔직히 기대한 것보다 맛이 별로였어. 가격이 워낙 싸니까 뭐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기기도 한데 일단 그 업체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걸로는 일단 스페셜티 블렌드다. 브라질. 그리고 이제 스페셜티 싱글. 그래서 이제 이 기본 블렌드 아메리카노는 1,500원이고 스페셜티 싱글 에티오피아 코키허니는 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이 더 비싸요. 근데 제가 지금 먹어보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지금 쓴맛과 탄향이 많이 올라옵니다. 추출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옆에서 추출하는 걸 봤거든요. 보통 요즘에 이 키오스크로 주문하잖아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커피 오지게 먹으니까 어지간히 먹어보면 이거는 뭐 추출이 잘못된 건지 뭐 커피가 산패된 걸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산패된 걸 원래 빼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제가 먹게 되는 경우인데 분명히 제가 앞에 몇 팀을 보내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맛이 이렇다는 거는 세팅 자체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원두 양이 너무 적었다든가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 너무 원두를 적게 넣어서 추출할 경우에는 이제 커피가 과하게 물에 녹아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잔맛이나 쓴맛, 텁텁한 맛, 뭐 이렇게 탄향 이런 게 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적정량의 원두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봤는데 일단은 머신기가 페마 298업 모델을 쓰고 있었습니다. 일단 본사에서 주력을 하는 모델인 것 같은데 일단 페마 298은 꽤 오래된 이거 클래식 모델이에요. 일단은 페마 298 업이 이제 사이트 뒤져보시면 보통 300만 원대, 400만 원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페마 298도 옛날에 한 300만 원, 400만 원대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마 298을 검색해 보시면 그냥 업 말고 그냥 페마 298을 치면은 한 200에서 300만 원대 나옵니다. 근데 이 업이 이제 새로 나온 건데 이 페마 298과 라신발리 M27은 같은 모델입니다. 이게 회사가 합병돼서 그래요.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라신발리가 이 페마라는 이제 이탈리아 회사를 1990 한 5년에서 8년도 사이에 인수해서 이제 합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라신발리 M27 그리고 이제 페마 298이 이제 동일 디자인의 동일한 성능인데 이제 라인만 좀 다르게 해서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두 모델을 다 써봤었어요. 한 10년 전에 썼죠. 10여 년 전에 썼었는데 일단 이게 독립형 이제 11리터 일단 동보일러예요. 동보일러. 황동 보일러인데 보통 이제 뭐 머신기의 보일러는 다 동으로 돼 있긴 합니다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히트 익스체인저라고 그래서 이 독립형 보일러에 어떻게 보면은 안정된 커피 그러니까 물의 온도를 떨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한때 많이 보급형으로 썼었어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보급형이다 보니까 진짜 손님이 많이 오는 카페에서는 조금 쓰기가 힘이 좀 딸려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써봤거든요. 오피스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 카페 이제 작업을 몇 번 들어갔는데 이 라신발리 M27이나 페마 298이 워낙 대중적으로 저렴하면서 쓸만하니까 많이 쓰였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쓸만하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테라에서 이제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페마 298 머신인 것 같은데 이게 페마 298 업이죠. 페마 298
한번 검색해볼까요? 페마 298 업은 제가 안 써봤어요. 업은 안 써봤는데 일단 제가 아까 카페에서 커피를 시킬 때 이 모델을 시키더라고요. 일단 뭐 최저가가 300만원대에서 페마 298 2그룹 뭐 400에서 한 6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한 400만원짜리 들어가 보면 뭐 중고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이걸 유통하고 설치해주는 업체에 따라 좀 가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그라인더 포함해서 뭐 한 450만원 뭐 이제 필터까지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298 3종 세트 창업 풀 세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올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 세트 이렇게 세트로 파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다 세트로 하시죠. 네, 이제 커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무난한 이런 세트로 딱 구성을 해서 이제 보통 쓰는데 이제 커피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원하는 원두에 따른 그라인더와 머신의 조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게 보편적으로 커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커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일단 페마 298의 성능을 좀 보면 이제 재원에 대한 내용이 좀 잘 없네. 나 그게 궁금해서 지금 들어온 건데요. 페마 298 다 뭐 이제 홍보밖에 없어. 일단 용량은 11리터 동일 용량이고 298업은 사용하고 쉽고 관리하기 쉬운 우아한 기계이고 픽스드 노즐 뭐야 이건 뭔 소리냐? 뭔 뜻이요? 도대체 머신의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없네요. 뭐가 좋아졌는지 이런 걸 소개하는 게 기본일 텐데 뭐 업이라고만 해놓고 뭐가 더 좋아졌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뭐 298 최신형 2020년형 최신 모델 버전 모델인 298업 모델로 풀 체인지 되었다 뭐 이렇게만 돼 있고 뭐 그냥 좋아졌다 뭐 장난하냐? 장난 그래놓고 가격만 올리냐? 뭐 껍데기만 좀 바꿔놓고 올리는 거냐? 뭐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내가 써봐야 하는데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가격 대비는 그냥 쓸만해요. 솔직히 뭐 이거 이 정도로도 충분히 맛있는 커피 내릴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이제 손님이 많이 왔을 때는 좀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더라. 뭐 이제 그런 취지인 거지. 뭐 네가 지금 네가 뭔데 머신이 구리냐 이런 걸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써봤기 때문에 298 업을 안 써봐서 일단 테라커피가 요걸로 내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라인더를 못 쓰나 봤는데 겉으로만 봐서는 뭐 정확하게 모델을 확인하기는 못했는데 아마도 슈퍼카이마노일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똑같은 모델로 슈퍼카이마노가 있고 SP2 모델이 있는데 이제 일반 슈퍼카이마노랑 SP2의 차이는 쿨러가 달려 있느냐 안 달려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일단 뭐 칼날은 기본적으로 75mm 플랫버 이제 보통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쿨러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SP2는 왜냐면 제가 이제 SP2를 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핌 그라인더를 좋아하는 편이라 뭐 과거에는 이제 카이마노 원도 상당히 만족하며 썼었고 뭐 그 이후에 SP2도 괜찮게 썼는데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곧 죽어도 메저 로버 코니컬버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확실히 코니컬버는 이제 원두의 상태 그러니까 어떤 품질의 원두를 쓰느냐에 따라 코니컬버의 적합성이 있는 거지 무조건 코니컬버가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는 더 플랫버가 더 나아요. 그리고 더 이렇게 칼날 지름이 넓은 75mm 플랫버가 가장 무난하지 않나. 근데 조금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제 머신이 조금 레벨로 따지면 조금 떨어지는데 그라인더를 좀 좋은 걸 쓰는 걸로 생각이 돼서 그래도 커피가 맛있지 않을까라고 시켰는데 좀 뭔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스페셜티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일단 스페셜티 브라질 블렌드를 먹어보면 많이 써요. 솔직히 스페셜티라는 느낌이 잘 들질 않습니다. 그냥 뭐 시중에서 판매되는 메가 커피와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약간 좀 산미 쪽에 느껴진다는 거? 그거 빼고는 오히려 이제 쓴맛과 탄향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이제 2,500원 주고 사 먹은 이 스페셜티 싱글 에티오피아 코케 허니인데 보통 코케 허니 이제 시세를 좀 찾아보면 제가 찾아볼게요. 어디 갔어? 자, 코케 허니
코케, 허니, 생두. 뭐 레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생두가 키로당 싸게 사도 뭐 18,000원 뭐 이 정도 하거든요. 생두가 진짜 뭐 14,000원짜리도 있네요. 14,700원짜리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에티오피아 뭐 지원 등급의 좋은 스페셜티면 거의 2만 원대 가까이 가요. 보통은 생두 자체가. 물론 이제 기업들이 구매하는 거는 조금 더 싸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등급이 안 나와 있습니다. 등급이 뭐 G1 등급 이런 구체적인 홈페이지에 표기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스페셜티 싱글 에티오피아 코케 허니라고만 표기가 돼 있어요. 일단 뭐 코케 허니의 스페셜티면 뭐 G1 등급이 맞겠지만 보통 이 코케가 이제 에티오피아 코케가 이제 예가체프 지역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제 가공 방식이 허니 프로세스라고 해서 그래서 코케 허니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근데 뭐 일단 제품이 그러려니 하고 이제 믿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제가 마시는데 일단 향은 좀 잘 있습니다. 있고 얘를 잘 저어서 먹으면 맛있네. 이게 맛있네. 아까 이 맛이 아니었는데 훨씬 맛있는데? 인정? 인정. 코키허니 괜찮아. 코키허니 인정. 아 진짜 아까 먹을 때 맛이 이상했었는데 다시 먹으니까 맛있어. 맛 괜찮네. 약간 에티오피아의 느낌이 잘 납니다. 에티오피아 코케 허니의 느낌은 안 나는데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커피의 느낌이 나. 특유의 그 상큼발랄하면서 플로럴한 향이 느껴집니다. 진짜로. 근데 이 브라질 블렌드는 별론데? 지금 제가 좀 늦게 먹어서 그런 건지 좀 다시 섞어서 먹을게요. 아싸. 쓰고 탄맛 돌아. 오 마이 갓. 거의 메가커피랑 비슷한 느낌 나는데? 이건 좀 별론데? 이건 별로 맞아. 일단 맛으로 놓고 보면은, 에티오피아 싱글 좀 맛있네요. 제 입맛에는. 왜냐면 이게 2,500원이니까. 2,500원의 사이즈가 이 정도면은, 20온즈잖아요. 그 빅 사이즈예요. 먹을만 하잖아요. 저는 이제 에티오피아를 워낙 즐겨 먹는 데다가, 에티오피아 스페셜티 뭐 최고급 느낌은 아니어도 느낌 연출이 잘 되고 있어요. 딱 먹어보면 에티오피아인데? 라고 느낄 수 있는 딱 그 느낌과 그 맛과 향이 고스란히 잘 전달됩니다. 근데 얘는 먹을만 한데 테라커피 본사가 부천시야? 와 신기하다. 테라커피 본사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삼보 테크노 타워 거기 조마루면 조마루 뼈다귀탕 거기 아닙니까? 거기 그 동네에 조마루 삼거리인가 4거리 있잖아. 그쵸? 거기서 나온 게 조마루 뼈다귀 그 체인점 맞죠? 아닌가? 그 유명한 그 청기화랑 조마루 그 아닌가? 그거 맞을 텐데.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네요. 2022년도 6월 3일에 상표 등록된 브랜드 고유의 로고라고 하는 거 보면 작년 1년도 채 안 됐네. 2022년도 이제 중반기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프랜차이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럼 지점이 몇 개나 되지? 볼까? 어디 봐. 스토어, 매장 찾기. 매장 많지 않네요. 이게 서울 여의도에도 있고요. 이 테라커피가 송도, 그러니까 제가 일했었던 송도에도 있고 뭐 부천, 인천, 뭐 계양 뭐 이런 데 주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지점은 얘기 안 할 건데 혹시 또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봤을 때 특이했던 거는 일단 안핀 카이마노를 쓴다는 점 프랜차이즈 치고 보통 그 메가커피를 보더라도 이제 아스카소 머신기에 이제 피올레잔또 F64E 그라인더를 쓰는 거에 비해서 거꾸로 이 테라커피는 머신이 조금 딸린다. 왜냐면 이제 아스카소가 좀 더 머신 성능이 조금 더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오바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봤을 때는 아스카소가 좀 더 비싸거든요. 검색해볼까요? 아스카소
이 스페인 머신기거든요. 아스카소 커피 머신. 그 아스카소 바리스타 커피 머신이 이제 메가커피에서 쓰는 머신입니다. 어디 갔어? 아스카소. 한 이제 600만 원대 정도니까 페마 298보다 조금 더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뭐 사실 걔나 얘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왠지 느낌상 그런데 아스카소가 이제 2그룹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 보일러 용량이 13리터, 그러니까 용량이 좀 더 커요. 그런 면에서는 프리 인퓨전 기능까지도 있고 해서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아스카소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제 그냥 제 추측상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페마 298 업이 이제 11리터 보일러 용량이니까 사실 이 커피 머신은 보일러 용량이 큰 게 분명히 좀 더 나은 면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얼마만큼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머신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는 이제 직접 써봐야 알 수 있겠지만 단순히 보면 메가커피는 아스카소를 쓰면서 이 삐오라 한 잔 또 F64A 그라인더를 쓴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64mm 플랫버보다는 75mm 플랫버가 훨씬 더 성능에서도 좋고 또 이 안핌 슈퍼 카이마노가 훨씬 가격대도 비싸요. 그러니까 저가형 커피 프랜차이즈 치고는 이제 그라인더 자체가 조금 나쁘지 않은 거죠. 물론 SP2를 쓰면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안핌을 쓴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뭐 좋은 선택인 것 같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디스트리뷰터와 템퍼가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템핑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룹에다 껴서 추출하는 걸로 보였었거든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밖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남의 바 많이 보니까 근데 디스트리뷰터도 없고 템퍼도 없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오토 템핑기 같은 거라도 놓고 쓰거든요. 요즘에 워낙에 오토 템핑기를 많이 쓰니까 참고로 폴바셋도 오토 템핑기를 쓰고 있고 근데 오토 템핑을 안 한 상태에서 그룹에 그냥 팍 껴주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 지점이 커피를 내리는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본사에서 이런 방침을 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할 길은 없는데 일단 커피 자체로 먹어봤을 때는 기본 커피는 좀 제 입맛에는 좀 안 맞는다. 일단 가격이 싼 거는 인정.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페셜티 싱글 오리진 에티오피아 코케 허니는 괜찮았다. 일단 가격이 2,500원이라는 점과 맛과 이 향, 플레이버도 상당히 좋았고 제가 아까 먹었을 때는 좀 쓰고 뒤끝이 좀 불편했는데 이걸 잘 저어서 다시 먹어보니까 에티오피아의 특유의 향미와 맛 밸런스와 전체적인 균형감들이 잘 살아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돈이면 이거 먹을만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카페들이 많이 생긴다면 소비자들은 점점 좋아지겠죠. 특히나 저처럼 에티오피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에티오피아 스페셜티 커피를 2,500원의 빅사이즈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상당히 또 이제 접근하기 좋은 동네. 얘들이 이제 멤버십 적립도 해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뭐 바로 휴대전화 번호 이렇게 입력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뭐 카드만 두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플하게 이제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먹었을 때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나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제 기본 커피인 스페셜티 브라질 블렌드가 좀 제 입맛에는 좀 안 맞았는데 참고로 컴퍼스도 스페셜티 브라질 블렌드 맞잖아요. 거기도 이제 스페셜티 브라질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해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사서 먹어보고 비교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먹어봤더니 에티오피아 쿠키허니가 입맛에 맞아서 다음에 한번 요거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라커피라고 하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가까이 이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길래 오다 가다 많이 봤었는데 참고로 제가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었어요. 워낙에 뭐 여기 아이스크림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누구야? 도대체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응? 야, 그 맛있다고 누가 블로그나 이런데 댓글 달려있길래 진짜인 줄 알고 가서 먹었잖아. 근데 솔직히 엄청 맛있진 않아.
먹을만은 해. 특히 쇼콜라코는 괜찮았어. 꾸덕꾸덕한 초콜릿 맛이 나서 좋았는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뭐 그렇게까지 뭐 우유 아이스크림 치고는 좀 감동이 좀 난 덜했다. 왜냐면 이제 상하목장이나 뭐 백미당 이런 쪽이 조금 더 우유 풍미와 달큰함이 더 좋아서 뭐 제 입맛에는 좀 그게 좀 낫지 않았나.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 아이스크림 콘이 좀 세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바삭바삭한 이 과자 콘을 줄 줄 알았는데 그 약간 좀 싸구려 과자의 콘을 주시길래 좀 아쉬웠다. 너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할인해서 할인 상품 먹으면서 뭔 말이 많냐.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아, 그래도 이왕 주는 거, 좀 완성도 높여서 주면 더 좋잖아?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 뭐 그냥 개소리 했어요. 네, 아무튼, 뭐, 이 테라커피라는 프랜차이즈가 제가 있는 곳에서 가까이에 이 브랜드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사서 오늘 지금 여기서 먹어보는 거고 에티오피아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에티오피아는 괜찮은데 브라질 블렌드는 먹기가 조금 힘들다 제 입맛에는. 그런 취지로 커피를 마셔보면서 그냥 제 느낌도 한번 전달해 봤었고요. 그냥 요즘에 이런 스페셜티를 표방한 프랜차이즈들도 생기고, 실질적으로 뭐 저가형 프랜차이즈들이 이미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들이 너무 많은데, 뭐 다 일일이 다 먹어보진 않았고요. 그냥 저는 이 스페셜티를 표방하니까 조금 더 이색적이라는 생각에 일단 이 제품을 한번 선택해 본 것 뿐입니다. 또 컴포즈랑 마주보고 있어서 컨셉도 똑같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에 한번 구매해서 먹어본 거니까 뭐 제 취향이 그런다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뭐 제 취향인 거지 여러분들 취향과 또 안 맞는다고 뭐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들마다 다 취향들이 틀리니까. 뭐 어찌됐든 지금 제가 오늘 먹었던 이 테라 커피의 예가체프의 코케라고 하는 지역에 또 이제 허니 프로세스 방식의 싱글 커피를 마셔봤는데 마음에 들었다. 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좀 개소리가 좀 더 길었는데 뭐 한 주간 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저처럼 또 몸살 또 앓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